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설해드리겠는데요. 카이, 한국항공우주죠. 카이가 우리 대한민국 돈 세금 3조 원 꿀꺽 해먹으려고 했고 거기에 비리가 들어있었네요.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했는데 이제 바이든 시대로 넘어왔지만 그럼 이제 바이든 시대는 핵 사용 안 하냐? 아닙니다. 바이든 정부 하의 이 전략사령관 그리고 합참차장이 북한에 대한 핵 사용 경고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물이죠. 김정은이 가장 사랑하는 광물 단지가 홍수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설상가상이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훨씬 더 강력한 기동 헬기 전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 개량 사업이 사실상 날아가고 차세대 기동 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인데요. 방위사업청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진행,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블랙호크 헬기를 성능 개량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반발하며 산업연구원에 다시 연구를 맡겨 수리온 헬기를 구매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 책임자가 수리온 제작사로부터 자문료로 많은 돈을 받아 챙겼던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우리 육군이 13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UH-60P 블랙호크 헬기는 지난 1990년 면허 생산이 결정되어 1999년까지 생산됐는데요. 평균 비행시간이 5,000시간으로 수명주기가 이제 막 중간을 넘은 생생한 기체들을 퇴역시켜야 한다는 연구 용역이 지난해 돌연 시작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로부터 블랙호크를 개량해 더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받고도 지난해 다시 산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주어서 결국 수리온으로 블랙호크를 대체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이런 결과를 낸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 센터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로부터 여러 차례 자문 계약을 맺고 9,200만 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아 챙겼던 인물이라고 KBS는 전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카이의 1년 임기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된 상태에서 헬기 관련된 사업 회의에 수차례 참석했고 고문직을 그만둔 다음 날 연구 용역에 착수해 비용면에서는 블랙호크 개량이 유리하지만 고용 등 국내 산업 파급 효과에서는 수리온이 더 유리하다라는 정확히 카이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방사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언론에서 방사청의 수리온 몰아주기 행태로 블랙호크 성능 개량 사업 일정 지연과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위사업청은 11일 우리 군의 UH-60 헬기는 지난 2019년 원 제작사에서 실시한 기체 상태 평가 결과 관리 상태가 양호해 설계 수명인 2040년까지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향후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체계를 적용할 경우 차세대 기동 헬기로 대체할 때까지 UH-60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혀 UH-60을 개량 없이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수리온은 현 정권 출범 이후 온갖 편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추가 양산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는 기종인데요. 군이 원하지 않고 전장 환경에도 맞지 않는 무기를 국내 업체의 이익을 위해 밀어붙이는 방위사업청, 도대체 정권과 이 방사청이 카이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인지 정권 교체 후에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위산업계에서 정말 개선해야 될 게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민영화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민영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사장을 청와대가 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할 때 당시에 캠프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낙하산으로 꽂힙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꽂히다 보니까 이게 국방장관 그리고 육해공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보다 힘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공군 무기, 육군 무기, 해군 무기, 해병대 무기 카이에서 밀면 되는 겁니다. 세니까. 그래서 전임 카이 사장 같은 경우는 김조원이라고
청와대 민정수석했죠. 조국 다음으로 후임으로 민정수석이 된 사람인데 집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 좀 뭐 정리해라라고 하니까 집 할 바에야 이거 그만둘란다 하고 이제 민정수석 그만둔 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하고 소주 사적으로 많이 마셔서 엄청나게 힘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민정수석 가기 전에 이 카이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가 얼마나 힘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온 지금 안현호라고 하는 이 사장은 이 정권 초기에 역시 이제 이 문재인 캠프, 선거 캠프에서 활약을 했고 그리고 이 정권 초기에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내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검증 단계에서 뭔가가 찝찝한 게 발견이 되어서 아웃되고 수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수석급입니다. 이거 하다가 마치기 전에 잠시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이거 캠프 가기 전에 지경부 차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 좋은 사람들 하다 보니까 군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블랙호크,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동 헬기죠, 지금 현재. 그 블랙호크를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해서 우리 군이 130여 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카이가 숟가락을 들이민 겁니다. 지들이 생산하는 이 수련 이거 조금 더 생산 많이 하자. 이 정부 들어와서 김조원, 이 안현호 이쪽으로 이어져 오면서 매출이 별로 없어요.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T-50이 이제 한 2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또 너무 고급 사양이고 훈련기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수련 이거는 프랑스가 1960년대 만들었던 그 설계를 우리가 설계도 사와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걸 뭐 어디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지금이 2020년대인데 1960년대 디자인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의 초대배를 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운영한 지 20년밖에 안 되는 이 블랙호크 헬기에 이제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랙호크 헬기를 최신 사양인 V형으로 미국군이 개량을 할 때 대당 한 400여만 달러가 들었어요. 이걸 우리 블랙호크를 적용을 하면 6,300억 정도면은 우리 한국 육군이 가지고 있는 블랙호크를 전부 미국군의 정말 최신 사양으로 개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카이다에게 국방연구원에게 연구 영역을 줘서 자, 블랙호크 이거 개량하는 게 좋은지 수련 신규 생산하는 게 좋은지 결론 내라 라고 느닷없이 멀쩡하게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국방연구원에서 제대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뻔한 결과가 나오죠. 블랙호크 개량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다시 키라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얘들은 무조건 생산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연구원이라는 데 연구 영역을 주었는데 그 연구자가 알고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카이에 고문을 하고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 고문료로 3년 동안 9,200만 원 받았고 그리고 이 연구 영역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최하 5천만 원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는 한 1억여 원을 이 카이로부터 받으면서 결정적으로 카이에게 이 블랙호크 개량하지 말고 수련 생산해야 된다. 블랙호크는 조기퇴役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지금 공개가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 군인 출신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육군 항공병과 장성 출신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정말 장군님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게 뭐한 짓입니까? 6,300억 원이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운용하는 그 최신형 헬기하고 똑같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던져버리고 조기 퇴역시켜버리고 3조 2천억 들여서 수련 생산하자. 2조 6천억 원 그냥 카이에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더 좋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 블랙호크보다 훨씬 못한데. 이런 게 어떻게 장군이라고 제가 장군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장군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장군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부하들 혼내고 어떤 경우에는 성추행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카이는 빨리 민영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아니 지금 이렇게 괜히 수련 이거 추가 생산하려고 하다가 블랙호크 개량 만들어졌지 않느냐 결국 전력공백 생기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또 방사청이 또 뭐라고 하느냐 아니 2019년도에 이 해당 사업차 즉 이 시콜스키에서 이 기체는 204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냈었다. 그러니까 개량 없이 그냥 할 거야. 그러니까 개량 공백 이거 이야기하지 마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조기 퇴역시키고 수리온 추가 생산하자라고 했던 방사청이 알고 보니 19년도에 해당 시콜스키로부터 이거는 2040년까지 쓸 수 있다라고 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네들이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조기 퇴역시키고 수리온 생산하자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사청 이 나쁜 자들이 이것도 전부 다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자들 아닙니까? 정말 정권 바꿔서 방사청에서 이런 짓거리들 했던 또 이 뒤에 누군가 시켰겠죠? 김종원인지 안현호인지 아니면 그 위에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들 전부 줄줄이 다 찾아내어서 전부 감옥에 쳐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국방 분야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민영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던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의 핵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는 모양새입니다. 미 전략사령관이 핵에는 핵으로 원칙을 천명하며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 활용을 강조해 주목됩니다. 북한의 도발적 담화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무기 전력을 총괄하는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핵은 미국의 핵 전력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고 RFA가 12일 보도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현지 시각으로 8월 12일 미국 엘라바마에서 열린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적성국들의 핵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가 가진 핵 전력으로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동시에 억제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전날인 8월 11일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드맨 3를 언급하면서 핵무기에 의한 핵 억제 그리고 뛰어난 성능의 MD를 통한 방어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은 핵무기를 이용한 핵무기 사용 억제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런 발언은 전략사령관 출신으로 현재는 합참 차장을 맡고 있는 존 하이튼 대장이 이날 같은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역량이 통합된 통합 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미국은 목표로 삼은 표적만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파괴할 수 있는 고정밀 저위력 핵탄두인 W76-2를 장착한 SLBM 탑재 잠수함들을 서태평양에 전개시켜 놓고 있는데요. 최근 도발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북한 지도부, 미국의 무서운 경고를 새겨 듣기 바랍니다. 미국 전략사령관 핵무기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북한의 이 핵무기는 핵무기로서 억제해야 된다. 바로 이제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겁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핵무기로서 그냥 소멸시켜버린다. 이게 이제 냉전시대 때의 상호 확증 파괴인데,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세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센 무기를 만들었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아깝다. 라고 이제 트럼프가 생각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하자. 라고 했던 게 트럼프 시대의 핵무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의 합참에서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전쟁 휴전 협정 진행 중일 때 또는 전쟁이 밀렸을 때, 질 것 같을 때, 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합참 차장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핵을 억제한다. 이 말은 핵으로 타격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에다가 이 트라이던트2 미사일에다가 탄두를 W76-2 저위력 핵탄두 5킬로톤짜리를 집어넣어놨어요. 이걸 해보니까 이거로 5군데의 북한 지역을 동시에 때려도 한 100명밖에 안 죽더라. 라는 우리 한국의 연구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국방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때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용하냐? 억지력 차원에서. 그럼 억지력은 언제 발휘하냐? 내가 위협을 느꼈을 때. 그래서 그냥 미국이 어느 날 북한을 저위력 핵무기로 때려서 뭐 북한 이 지하시설에 있는 뭔가를 때려버리고 나서 국제사회가 아니 니들 왜 핵무기 쐈냐? 라고 하면 우리는 위협을 느꼈다. 라고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 연일 미국에게 위협을 하고 있죠. 그런 위협 때문에 우리도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또는 북한이 이 8월 달에 이 한미연합훈련 즈음에서 또는 마치고 나서 어떤 미사일 도발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핵무기인 줄 알고 타격했다, 반격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나, 또 생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북한, 김정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김정은에게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또 있네요. 북한 경제 발전의 미랄이 되는 국가 전략 광산으로 평가되어 오면서 김정은이 각별히 아끼는 것으로 유명한 함경, 남도, 검덕지구 광산들이 이번 수해로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하려는 정권은 하늘도 덮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경 남북도를 휩쓸고 있는 폭우가 북한 최대의 광물 생산지인 검덕지구를 강타했으며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데일리 NK가 8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검덕지구는 작년도 피해가 채 가지도 않았는데 올해 또 피해를 받았고 이 때문에 도당 책임 비서가 검덕에 거의 매일 와 있으면서 현장을 지도하고 작년 복구 사업을 허례허식으로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벼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검덕지구에는 최근 폭우가 내리면서 노천 광산에 쌓아둔 암석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반 인원들이 죽거나 다치고 굴삭기 등 중요한 자산들이 파괴되는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지난해 홍수 피해 이후 별도로 파놓은 침수갱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광물을 캐는 갱도들이 다수 물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수해 복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장에 또 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평양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작업에 투입되었던 건설부대 1000여 명을 검덕지구에 긴급 투입하고 주야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물을 퍼내기 위한 모터 가동을 하던 중에 연달아 변압기들이 과부하로 터졌고 모든 인력이 광산에만 집중되다 보니 인근 산림집과 논밭 피해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덕지구는 지난해 큰 수해를 입고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대신 마사토가 많이 들어간 사마토를 사용했다가 해당 공법을 적용한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는 참사를 겪었는데요. 지난해 김정은이 2번이나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복구 총력전과 특별 관리를 지시했던 국가전략광산이 또 한 번 수해를 입으면서 북한 당국의 경제 재건 구상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큰일 났네요. 이게 검덕지구 광산 모습인데 여기는 한 3억 톤 정도 되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연, 마그네사이트 이런 것들이 매장되어 있는데 뭐 금속 뭐 이런 것들 만드는데 다 들어간 것들 아니겠습니까? 알루미늄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북한 이 경제의 동맥이다, 동력이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작년에 이제 함경도에 엄청나게 수해가 났었죠. 그래서 다 쓸려 내려가고 한 걸 다시 지어라 하고 김정은이가 여기 2번이나 가서 왜냐 여기서 광물을 캐내야 이걸 가지고 통치 자금을 마련하죠. 그렇게 해서 독려를 했는데 여기가 그런데 복구는 셀프야 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이 사업소에서 알아서 뭐 시멘트다 이런 거 이제 어디서 조달해 와서 이 짓고 메꾸고 해야 되니까 제대로 조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시멘트 제대로 된 시멘트 대신 마사 아시지 않습니까? 화분 같은 거 할 때 아주 굵은 그런 흙이죠. 그 마사토가 많이 들어간 뭐 저도 뭐 처음 봤는데 사마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멘트 대신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광산도 그걸로 메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성이 아주 약한 거죠.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오니까 건물이 그냥 다 내려앉아 버리고 갱도도 그냥 내려앉아 버리고 또 갱도도 잘못 지어가지고 심수갱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이제 물이 빠지는 그 갱도를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고 그냥 광물 캐는 갱도로 다 들어가서 다 막혀버리고 또 그거 이제 물 퍼내려고 펌프 가동하니까 변압기 나가버리고 그래서 설상가상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안 그래도 빨리 김정은이가 캐시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도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인력 투입하다 보니까 주민들, 주택, 농토 이런 것들에 대한 복구 사업은 또 지지부진 더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은 더 높아간다. 이런 아주 이중고가 북한에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망할 것 같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망합니다. 안 도와줘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망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 이 독재 정권이 망하는 겁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마음 아파도 기다리면 정말 우리 한반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